여러분 투자하고 있으신가요? 자, 투자하기 위해서 종잣돈 반드시 필요하죠. 자, 목돈 필요합니다. 자, 목돈 가지고 투자 하나둘씩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목돈 그 규모는 저는 뭐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그 목돈의 규모는 뭐 한 500 이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500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하기 위해서죠. 자, 우리 모든 부자 거의 대부분 100%일 거예요. 100% 부자는 복리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복리 투자하는 방법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세 가지 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종잣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종잣돈, 두 번째 수익률,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들이 각각이 다 중요해요. 자, 한 가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복리의 효과 못 누립니다. 예를 들어서 종잣돈이 없는 상태에서 자, 수익률이 좋고 그리고 시간 계속적으로 장기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종잣돈이 없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큰 결과치에 비해서 반감되겠죠. 그 결과치가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 종잣돈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까지 장기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플러스가 엄청 작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원하는 결과치를 얻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변수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 시간 자, 종잣돈에 대해서 자, 목돈 어떻게 푼돈에서 목돈으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목돈을 만드는 과정 굉장히 저는 그 나비의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비 번데기와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자,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 거쳐야 되나요? 자, 번데기 과정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번데기일 때 어떤 이런 날개들이 생겨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겠죠. 몸 속에서 날개가 돋아나는 그런 과정들은 자, 변태 과정이라고 하죠. 굉장히 혁신을 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힘든 애벌레가 힘든 과정 거쳐가 나비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종잣돈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에요. 저는 뭐 9년차 투자자이지만 이 종잣돈 만드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자,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을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잣돈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그 시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종잣돈 하루 이틀 모아서 만들 수가 있나요? 아니죠. 한 달, 뭐 두 달, 석 달, 뭐 1년 가까이가 걸리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죠. 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월급이 쥐꼬리게 돼요. 월급이 크지가 않아요. 자, 크지 않은 것만큼 자, 소득 구조가 월급밖에 없다 보니까 자, 이 푼돈을 목돈을 만드는 그 근원적인 돈 같은 경우는 월급이 전부입니다. 자, 월급에서 목돈까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껴야 돼요. 자, 아껴가는 그런 과정. 우리가 한번 아낀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큰 변화 느껴지나요? 자, 아낀다고 하더라도 자, 푼돈들이 쌓일 뿐이지. 자, 푼돈들이 쌓일 뿐이지. 자, 큰 변화를 못 느낍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이 본인 스스로를 변혁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이때까지 A라는 소비를 했는데, 이제는 B라는 소비, 더 대체 소비, 더 돈을 절약하는 소비, 또는 B라는 소비를 안 해야 돼요. A라는 고급진, 좀 비싼 그런 해당되는 소비를 하다가 이 소비를 안 해야 된다라는 그 선택을 할 때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하루 이틀이 아닌 뭐 습관화가 되겠죠. 몇 달 정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그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이 힘듦으로 우리는 그 순간, 종잣돈을 만드는 그 순간에 많으신 분들이 포기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막 한탕주의라든가 한 번에 막 뛸 수 있는 그 금액적인 투자 방법,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자, 주식 공부 안 한 상태에서 감으로 막 투자를 한다고요. 뭐 불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정석적으로 계단식으로 일단은 밟아 가셔야죠. 어느 정도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저 마이너스 통장에서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에서도 자, 1년 차에 통장 쪼개기 시작해서 부동산 1,000만 원 들여서 샀다라고 했습니다. 월세 투자 가능했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자,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1,000만 원 그 이하도 물론 충분하게 가능하지만 좀 넉넉 잡아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자, 푼돈을 어떻게 목돈으로 빠르게 만들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통장 쪼개기. 자, 통장 쪼개기를 하면 일단 결론적인 효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돈을 통제하게 됩니다. 돈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껏까지 그냥 신용카드만 써왔다라고 하게 되면 자, 본인 스스로가 얼마 정도 쓰는지 평균치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쓰니까 감정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어떨 때는 높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부동산 투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좀 많은 돈이 들어가요. 많은 돈이 들어가죠. 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돈에 자신감이 있어야지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용카드 막 긁는다라고 하게 되면 돈 통제하지 못한다는 부분으로 더 부동산에서는 투자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부자 90%가 부동산 투자로 부를 불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 안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떤 투자 해야 될까요? 자, 금융투자. 사실 초창기 금융투자 굉장히 비추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영상과 마찬가지로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이런 통장 쪼개기 각각 해당되는 소비 항목들을 나누죠. 예를 들어서 데이트 항목이라든가 여행 항목, 그리고 재테크 공부 항목, 재개발 항목, 재개발이 아니라 자기개발 항목, 각각 해당되는 소비 항목들을 나누고 그 나눈 그 금액적인 부분 또 설정을 하죠. 그리고 월급이 들어왔을 때 분산적으로 그 해당되는 설정 금액들을 그 각각 통장에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 한 달 동안 살아야 돼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자, 선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죠. 선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통제, 자금적인 부분, 아껴 쓰기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 돈 벌 수가 있겠나요? 모을 수가 있겠나요? 지금 당장 필요할 것 같은데라고 계속 쓴다라고 하게 되면 모을 수가 있는 그 금액적인 항목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그 대신에 자, 이런 선 계획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떨까요? 어떻게든 그 내로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더 쓸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데 덜 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덜 쓴다라.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습관화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돈도 통제를 할 수가 있고 소비 항목도 줄여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그럴 거예요. 두 번째는 뱅크 샐러드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초창기에 투자자의 통장관리법이라고 해서 자, 카뱅 추천드렸습니다. 자, 카뱅 굉장히 장점들이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장점. 일단 캐시백 이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적금이라든 그런 거 들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바로. 그뿐만이 아니라 자, 인출할 때 자, 편의점 ATM기 한 1,200원 정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인출을 ATM기 편의점 이용한다라면. 근데 그 비용 세이브 할 수가 있다라는 가장 큰 혜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자, 그 약점 뭐냐면 공유가 안 된다라는 그 정보들을 호환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어플들, 그 은행들의 그런 항목들, 그 해당되는 지출 항목이라든가 잔액이라든가 그런 관리하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스가 그렇고요. 뱅크 샐러드가 그렇죠. 자, 뱅크 샐러드. 그런데 토스보다는 뱅크 샐러드를 더 추천드리는 게, 자, 이 자기의 소비 항목, 소득 항목들을 통계로 나타내 준다라는 그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기가 소비 항목들 중에 자, 식비에 해당되는 소비 항목 쫙 나오죠. 퍼센테이지가 만약에 자기의 총 소비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이다. 그럼 30%가 그 원형의 30% 항목이 뜨죠. 클릭을 하게 되면 뭘 썼는지 쫙쫙쫙 나와요. 쫙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쫙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쫙 나오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를 해보냐면 그 소비 항목들 중에 안 써도 됐던 그 항목이라는 부분들 생각이 드는 그런 항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썼던 그 짬뽕 먹었던 게 안 먹어도 됐었는데 괜히 먹었다라는 그 항목들 하나둘씩 적어 간다라는 거죠. 그냥 적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따로 관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적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의식적으로 이 과정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의식하게 돼요. 자, 의식을 거쳤던 그런 적었던 그 노력들은 앞으로의 소비 항목들에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적고 뱅크 샐러드를 통해서 쫙 그 소비 항목들 분석하는 겁니다. 한번 점검하는 거죠. 어떤 항목들이 자신이 안 써도 될 항목이었는지 확인해 가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돈, 세이브를 앞으로는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꼭 한번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항목입니다. 자, 제가 썼던 방법인데요. 자, 책을 읽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잣돈 모으는 이유는 투자하기 위해서죠. 투자 승률이 높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승률 높이는 방법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 중에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읽기. 책 읽기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 여러 항목들 우리가 진짜 현명한 투자자들 유튜브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그 분들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뭐 벤자민 그레이엄 그리고 코스톨라니 저기 옆에 있는 책 돈 뜨겁게 사랑하라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도 유튜브 안 하죠. 자, 그런데 책을 통해서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없는데 책을 통해서는 만날 수가 있다라는 그 역사적인 그 투자자의 그 지식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런 지식을 읽음으로 인해서 승률들은 계속 높아지겠죠. 자, 승률 높아지는 그게 책이고요. 책을 보통 한 권 읽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2시간 동안에 뭐 움직이면서 뭐 밖에 차 타고 가면서 막 못 읽지 않겠습니까? 집중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집중 2시간 동안 하게 되면 다른 활동 할 필요가 없죠. 사실 우리 시간이 많이 남을 때 뭐 소비의 유혹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죠. 책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한 1000권 읽을 때, 자, 2016년 700권 1년 동안 읽었습니다. 그때 미친 듯이 책만 읽었는데 정말 소비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책을 읽었던 거예요. 자, 책을 읽게 되게 되면 소비의 욕구 역시도 마찬가지로 줄어듭니다. 자, 줄어들기 때문에 한번 책 읽기 굉장히 추천드리죠. 자, 이런 3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계획이죠. 선계획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소비 항목들에 대해서 추후에 점검을 한다. 선계획 후 점검입니다. 점검해서 그리고 책을 읽으신다라고 하게 되면 자, 본인 스스로 습관들 개선을 해 가면서 자, 부자의 습관들로 하나둘씩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를 꾸준하게 유지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푼돈, 목돈 됩니다. 자, 목돈 되면 바로 투자해 보세요. 저는 부자 관련된 그 정보 많기 때문에 자, 이를 활용하신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금매 확인법이라든가 자, 한 채에 무피 투자 가능하다라는 그 영상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투자에 적용시킨다라고 했을 때 큰 성과 있을 거다라는 확신 듭니다. 자, 이것으로 자, 푼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방법 3가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